이번 시간은 여러분 관용어와 속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관용 표현과 속담. 속담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난이 소 아들이라. 즉 소처럼 죽도록 일해도 가난에는 벗어날 수가 없음을 일컫습니다. 요즘 우리가 흑수저 하지 않습니까? 예, 참 웃픈 말인데요. 그것도 같습니다. 결국 타고나길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난한 집 신주 굶듯하다. 가난한 집에서는 제사를 모실 형편이 안 되므로 신까지도 굶어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몹시 가난해서 줄곧 굶는다는 뜻입니다. 한자성어로 삼순구식. 즉 몹시 가난해서 30일에 9끼니밖에 먹지 못한다. 그것과 같은 뜻이 되겠죠. 가난한 집 신주 굶듯하다. 늘 굶는 것이 일상이다. 다음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온다. 가난한데 여러분 제사 돌아오면 더 부담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기도 힘든 형편에 제삿날까지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느라 더 곤란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빈즉다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빈, 가난한 집에, 즉 곧 다사, 제사가 많다, 일이 많다. 알겠습니까?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하다. 그 다음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난해서 힘든데 자식까지 많으니 결국 어려움이 더 부과되겠죠. 그죠? 같은 뜻입니다. 다음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허세 부리려고 큰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 쓸데없는 허세를 부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즉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 다음 가루는 치면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집니다. 결국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말을 삼가자. 예, 말이 많아봐야 결국 화만 자초한다. 그래서 말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라. 가재가 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결국 같은 것끼리 서로 편을 이룬다. 즉 동병상련과 뜻이 같습니다.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이전이 같은 것끼리 잘 어울린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부사정은 누가 알아준다? 같은 처지인 호라비가 알아준다. 동병,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연민한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즉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다고 싶으면 여기에 붙었다가 또 이익을 찾아서 다른 곳에 붙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갈치가 갈치꼬리를 문다. 같은 말로 망둥이가 제 동무 잡아먹는다인데요. 동료나 친척 간에 서로 싸움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 갓 쓰고 나가자 파장한다. 갓 쓰고 이제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장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때를 놓쳤다는 얘기죠. 행동이 몹시 굼뜨다. 또는 때를 놓쳐 목적을 이루지 못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강물이 돌을 굴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즉 강물이 아무리 세차게 흘러도 바닥에 있는 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조 있게 꿋꿋이 행동함의 뜻입니다. 개발의 주석편자. 그 편자는 말 발굽에 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개발에 무슨 편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울리지 아니함의 뜻이 되겠죠. 즉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함의 뜻입니다. 같은 말로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그다음 이제 개밥에 도토리. 개밥에 도토리를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개가 그 도토리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굴리고 이제 개 밥만 먹는데요. 예, 그래서 여럿과 두루 섞이지 못하고 따로따로 놈 이런 뜻입니다. 따돌림을 받아서 여러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정문의 돌적이 역시 마찬가지 앞서 개발의 주석 편자와 같죠. 거정문의 돌적이가 뭐냐면 그 경첩이라고 그래요. 즉 문과 문을 문짝에 이제 문틀에 연결할 때 그 연결하는 쇠뭉치 있잖아요. 이 쇠뭉치를 경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한다? 경첩 또는 돌적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정문에 이런 돌적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즉 필요 없음, 어울리지 아니함의 뜻입니다. 그 다음 자 개도 구멍이 크면 죽어요. 즉 개 구멍은 딱 적당해야지 지나치게 큰 구멍에 들어가면 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치면 도리어 화를 겪게 된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 곁다리 들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참견하여 말하다. 그리고 계란에도 뼈가 있다. 계란유골이라고 그래요. 계란 유골. 계란에 유 있다. 무엇이 뼈가. 즉 계란을 먹었는데 무슨 계란을 먹는 거예요? 뼈 있는 계란을 먹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흔히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계란 유골, 계란에도 뼈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즉 강한 자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없는 자가 피해를 입는다의 뜻입니다. 경전하사라고 한자성어로 경은 고래고요. 전 고래 싸움에 하 괜한 새우가 죽는다. 경전하사. 똑같은 말로 뭐 간어제초. 자, 그 다음 곤장 메고 매품 팔러 간다. 공연한 일을 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함입니다. 안 해도 될 것을 해서 화를 만들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둑을 치다. 귀찮고 괴로운 남의 뒤치다거리를 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운 개도 다리를 떼고 먹는다. 구운 개라고 해도 혹시 물을까봐 다리를 떼고 먹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을 듯 해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매사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지나치게 조심하다 해도 되겠죠. 그죠? 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와 뜻이 같습니다. 유비무환 뭐 이런 말과 같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귀신 듣는데 떡소리 한다. 듣고 썩 좋아할 이야기를 그 사람 앞에서 합니다. 귀신이 떡을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듣고 좋아할 사람 앞에서 괜한 소리를 한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을 놓다. 물건을 사고 팔 때의 값을 부르다. 즉 어떤 대상의 수준이나 정도를 평가하여 규정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치면 대들보가 운다. 직접 맞대고 탓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넌지시 말을 하여도 알아들을 수 있다. 기둥을 땅 하고 치잖아요. 그럼 대들보까지 울려요. 그죠? 그러니까 대들보를 직접 치지 않아도 기둥을 치면 그 울림이 대들보까지 간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다의 뜻입니다. 다음은요. 길눈이 밝다. 한두 번 가본 길을 잊지 않고 찾아갈 만큼 길을 잘 기억한다. 인간 내비게이션. 그죠? 예, 길눈이 밝다. 그 다음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즉 언행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란 뜻입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 해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다 된 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같은 말로 오동나무 보고 춤춘다란 말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오동나무는 그 가구의 목재를 만든 데 쓰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딸 시집 갈 때 쓰려고 오동나무를 심으니까 자기 시집 보내주는 줄 알고 미리 춤을 춘대요. 그래서 자, 해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김칫국 마신다. 오동나무 보고 춤춘다와 뜻이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어떤 일이 공교롭게 맞아 이루어짐을 뜻하는 말이죠. 예. 그 다음 꼭뒤를 자르다 또는 꼭뒤를 누르다. 앞질러 가로채서 말하거나 행동하다. 그 다음 나중난 뿔이 우뚝하다. 후생가외라고 해요. 후생가외. 후생, 즉 뒤에 난 사람이 가외, 가히 두렵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배가 성장하는 속도가 가빨라서 무섭게 쫓아온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로 청출어람, 즉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예,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낙숫물이 대도를 뚫습니다. 즉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자 한자성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공이산, 즉 어리석은 사내가 산을 옮깁니다. 사람이 산을 어찌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어리석을 정도의 어떤 집념을 가지고 하면 결국은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부작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 부, 즉 도끼를 갈아서 무엇을 만든다? 바늘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는 집념을 가지면 어떤 일은 할 수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였습니다. 그 다음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집에서 먼저 부른다. 즉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남이 먼저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가사창이라고 합니다. 아가사창,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이 먼저 한다. 그 다음 눈 먹는 토끼, 얼음 먹는 토끼 따로 있습니다. 즉 사람은요 각자 능력이 다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미술 잘하는 자식이 있고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고 운동 잘하는 자식이 따로따로 있더라. 그렇죠? 사람은 각각의 재능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눈 먼 말 원앙 소리 따라간다. 무식한 사람이 남이 일러준 대로 자 쫓아함을 뜻합니다. 그 다음 눈 오는 날 거짓 빨래한다. 눈 오는 다음 날은요 거지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서 입을 만큼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눈에 밟히다. 잊히지 않고 자꾸 눈에 떠오르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눈치가 빠르던 절에. 자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젖국을 얻어먹어요, 여러분. 자 절은 사실은 젖국이 없어요, 그죠? 예. 근데 눈치 빠르면 절에 가서도 젖국을 얻어먹습니다. 즉 눈치가 있으면 어딜 가도 군색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즉 속도는 느리나 오히려 믿음직스럽고 알차다는 뜻입니다. 달도 차면 기웁니다. 여러분 항상 달이 보름달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름달이 됐다가 자, 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점점 빠지면서 결국 반달, 초승달이 되는 것이고 또 초승달이 됐다가 다시 달이 차서 이제 만달, 즉 보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나쁠 때 있다가 또 좋을 때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즉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이득이 있으면 챙겼다가 그 이득이 없어지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토끼가 자 죽자, 구팽 사냥개를 개입니다. 개가 사냥개를 뭐한다? 삶는다. 토끼가 이제 죽자 필요 없어진 사냥개를 삶아요.
필요했을 때는 썼다가, 그죠? 예. 또 득어망전, 득, 물고기를 얻자, 망, 버린다, 무엇을? 그물을 버린다, 득어망전.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갭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뜻하는 속담입니다. 그 다음 대한이 소한 집에 왔다가 얼어 죽는다. 사실은요, 대한 큰 추위고 소한은 작은 추위니까 대한이 더 추워야 돼요. 근데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 죽어요. 즉 작은 것이 오히려 큰 것보다 더 알차다 이 뜻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 미리미리 조심한다의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들적 며느리 날적 송아지. 며느리는 시집을 올 적에만 대접을 받고 송아지는 태어날 때만 대접을 받는다의 뜻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 며느리는 일만 하고, 또 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계속 밭을 갈고 일만 하지 않습니까? 처음만 좋고 계속해서 이제 나쁨을 뜻합니다. 그 다음 땅 짚고 헤엄치기 또는 주먹으로 물 찢기, 매우 쉽다. 그리고 자, 그래서 여반장이라고 아까 우리 배웠죠, 여러분? 여반장, 무엇과 같다? 손바닥 뒤집기와 같다. 그 다음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뚝배기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 그 장의 맛을 결정하는 건 장이지, 그렇죠? 뚝배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겉보다 속이 그 튼실해야 함을 뜻합니다. 겉모양은 보잘것없으나 내용은 훨씬 좋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 마각을 드러내다. 말의 다리로 분장한 사람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숨기고 있던 일이나 정체를 나타내다. 그 다음 마디가 있어야 새순납니다. 즉 어떤 고비가 있어야 그 고비를 딛고 어떤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과정에서 생긴 역경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마른 나무를 태우면 생나무도 탄다. 안 되는 일도 대세를 타면 잘 될 수 있습니다. 맞바람에 개 눈 감추듯 하다. 맞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여름바람인데요. 맞바람에 개 눈 감추듯 한다는 음식을 몹시 허겁지겁 먹는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 가는데 소도 갑니다. 즉 말이 가는 데는요, 소도 갈 수 있어요. 곧 무슨 말이에요? 남이 남이 할 수 있는 일이면 곧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소리를 입에 넣다. 말소리를 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아니하도록 중얼중얼 낮은 소리로 말을 하다. 말이 시가 되다.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될 수 있다. 결국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 남이 한다고 하니까 분별 없이 덩달아 나섬을 뜻합니다. 제 분수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잘난 사람을 덮어놓고 따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머리가 빠지다 관용편인데요. 일이 복잡하거나 어려워 신경이 쓰인다. 그 다음 머리가 젖다. 어떤 사상이나 인습에 머리가 물들었다. 그 다음 이제 머리는 끝부터 가르고 말은 밑부터 한다. 말은 시작부터 요령 있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빠뜨리다. 몹시 실망하거나 낙담하다 라는 관용편입니다. 머리를 싸고 있는 힘과 마음을 다하여 의 뜻이 되겠습니다.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습니다. 입으로 무는 호랑이에게는 받는 뿔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이 무엇이든 다 갖추고 있을 수는 없다. 즉 각자 무치라고 그래요. 각자 무치. 자, 뿔이 있는 사람이 없다. 뭐는 없다? 치아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각자 무치입니다. 뿔이 있는 사람이 치아는 없다. 즉 모든 것을 함께 갖추고 있을 수는 없다. 즉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됩니다. 아까 마부작심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무서운 집념이 있으면
어떤 것을 꼭 이루고 만다. 즉 무쇠도 바늘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물찬 제비. 물을 차고 날아오르는 제비처럼 몸매가 아주 매끈하여 보기 좋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 좌정관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 본다. 소견이 몹시 좁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늘뼈의 두부살. 뼈는 바늘처럼 가늘고 살은 두부처럼 물렁합니다. 그래서 아주 연약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 바람새가 좋아야 돛을 단다. 바람이 꽤 기세 있게 불어야 돛을 단다는 뜻으로 조건이 알맞아야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변죽을 울리다. 즉 본질은 얘기하지 않고 주변만 이렇게 이제 애둘러서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바로 집어 말을 하지 않고 둘러서 말을 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같은 말입니다. 즉 내용이 좋으면 겉모양도 반반함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 볶은 콩에 싹이 날까. 불에다 볶은 콩에서 어찌 싹이 나겠습니까? 즉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뜻합니다. 그 다음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남의 재앙을 점점 더 커지도록 만들 때 쓰는 말입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태 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을 잡으려다가 크게 잃는다. 자 다음 빛 좋은 게살구. 겉만 좋죠. 게살구는 그죠? 속은 뭐 시큰털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무실, 즉 겉만 있고 실속은 없다는 뜻입니다. 생청을 붙이다. 억지스럽게 모순되는 말을 하다. 다음 석류는 떨어져도 안 떨어지는 유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석류와 유자는 모두 신맛이 나는 열매인데 석류는 익으면 떨어지고 유자는 안 떨어져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누구나 다 저 잘난 멋에 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섣달이 둘이라도 시원치 않다. 섣달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즉 시일을 아무리 늦추어도 일의 성공을 거둘 수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설쇳무. 가을에 뽑아둔 무가 해를 넘기고 나면 속이 비고 맛이 없어집니다. 즉 무엇이 어떤 때를 지나쳤을 때 볼품없이 됨을 뜻합니다. 십일지국이라고 그래요. 십일지국. 즉 여러분 국화는 9월 9일이 제일 좋은데 10일 됐으니까 9일을 지난 국화입니다. 여러분. 한참 지나서 별 볼 일 없음을 뜻합니다. 십일지국 설쇳무. 그 다음에 소경이 개천나무란다. 자기가 잘못해놓고요 엉뚱하게 이제 그 탓하는 거죠. 그렇죠? 엉뚱한 것에 탓을 한다. 다음은 소 잃고 외약관 고친다. 자, 뒤늦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때가 놓쳤습니다. 그죠? 뒤늦게 무엇을 하려 함. 소 죽은 귀신 같다. 소가 고집이 세고 힘줄이 질기다는 데서 온 말입니다. 즉 몹시 고집셈의 뜻입니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 수양산 그늘이 커서 그 강동 80리까지 그 그늘 맛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 주변 사람까지 덩달아 이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컨대 뭐 이제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그 주변 사람들도 거기서 그냥 같이 떡국을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삼성이 큰 공장을 세우면 주변 사람도 덕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실없는 말이 송사간다. 말을 조심해야 돼, 그렇죠? 생각 없이 한 말이 큰 화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씻은 배추 줄기 같다. 얼굴이 희고 키가 훤칠함을 뜻합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때로는 지나치게 많이 알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 있고요.
아는 것은 또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아니 먹은 최보살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무슨 일을 하거나 속으로 딴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시치미를 떼고 점잖은 척하다의 뜻입니다. 참고로 시치미를 떼다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관용 표현인데 시치미가 뭐냐면 매의 꼬리표예요. 그러니까 예전 그 고려시 때 이제 매 사냥이 성행했는데 매가 야생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매에게 이제 시치미, 즉 이름표를 달아둬도 이 매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사냥을 해야 되고 우리 집 매가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남의 집 매를 붙잡아다가 결국 그 집 매에 달아놓은 시치미, 즉 이름표를 떼버리고 짐짓 자기 매인 것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치미를 떼다란 말이 거기서 생긴 말이에요. 예. 다음, 9 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을 부러워한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9 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을 부러워한다. 욕심이 많다. 양발은 얼어 죽어도 곁불을 안 쬐요. 아무리 궁해도 체면을 깎는 일은 하지 않는다. 즉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은 뜯어먹지 않습니다. 같은 뜻이겠죠?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달도 차면 기울고 또 기운 달도 또 찹니다. 마찬가지예요.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겁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또 나쁠 때 있다가 또 좋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좋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은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즉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라. 유비무환. 그 다음 언발에 오줌 누기, 임시 변통입니다. 언발에 오줌 넣어봐야 잠깐만 따뜻할 뿐 오히려 더 그 발이 얼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하석상대라고 그래요. 아랫돌 빼서 윗돌 갠다. 아랫돌 빼서 윗돌 갠다. 하석상대. 아랫돌 빼서 윗돌 개봐야 또다시 내려오는 것 뭐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봉책, 임시방편. 그리고 또 동족방뇨, 언발에 오줌 넣는다. 또 고식지게, 잠깐 쉬는 계책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름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 같은 말로 온유월 겹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 즉 오랫동안 해오던 어떤 일을 그만두면 섭섭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여름소나기는 소 잔등을 다툰다. 여름소나기는요, 국지적으로, 그죠? 내립니다. 그게 여름소나기는 소 잔등을 다툰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름소나기는 알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온유월 달기 여북해서 지붕을 허비랴. 낮 알이 귀한 여름에는 결국 배 고른 달기, 모이를 찾으러 지붕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때에 행여나하고 무엇을 구함을 비유적으로 일컫습니다. 그 다음, 외손뼉이 못 울고 한 다리로 못 간다. 즉 고장난명이라고 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고장, 즉 외손바닥은 난, 어렵다, 뭐가 울기가. 즉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요, 우물한 개구리. 앞서 했었죠, 그죠? 대롱으로 하늘 보기. 즉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물에가 숭늉 찾는다. 모든 일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물물을 길어다가 밥을 하고 그 밥을 한 것에 이제 누른 밥에다 이제 물을 넣고 끓여야 숭늉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물 가서 뎁다 그 숭늉부터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에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늘 허리매어 쓰랴와 같죠, 그죠?
그 다음 우선 먹기엔 곶감이 달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속담이에요. 우선 먹기엔 곶감이 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곶감을요 우선 제 먹긴 좋아요. 왜? 다니까. 그렇지만 자꾸 먹다 보면 변비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콜릿 자주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썩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어떤 일을 억지로 하다. 그래서 억지춘향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다음 앞서 했죠. 그죠? 인정은 바리로 싣고 가고 진상은 꼬치로 깬다. 즉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뇌물은 소나 말의 그 다리에 잔뜩 싣고 가고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은 꼬치로 깨서 흉내만 낸다. 그죠?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 또는 입에 붙은 소리인데요. 마음에도 없이 거칠이로 하는 말을 말합니다. 입추, 입추는 입자, 설 입자, 추는 송곳추자, 즉 송곳 하나 세울 만큼의 여지,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절에 가서 젖국 달라고 한다. 절에는 젖국이 없습니다. 엉뚱한 것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그죠? 예, 엉뚱한 짓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연목구어와 뜻이 같아요. 연목구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하려 한다. 절에 간 색시,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 젖 떨어진 강아지 같다. 젖된 강아지가 어미저지 그리워 짖는다는 뜻인데요. 몹시 보채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제 눈에 물 대기, 자신에게만 이롭도록 어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전인수라고 해요. 여러분. 제 눈에 물댄다. 아전인수, 어떤 일을 자기에게만 이롭게 한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주인 많은 나그네가 밥 굶습니다. 어떤 일에 관계된 사람이 많으면 서로 믿고 미루다가 결국 그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 죽은 자식 나이새기 망자개치라고 하죠. 망자개치. 죽은 사람 이 세봐야 소용없고요. 죽은 자식 나이 세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즉 이왕 이미 그르친 일을 다시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쥐 구멍으로 소 몰려 한다. 쥐 구멍으로 어찌 소를 몰겠습니까? 도저히 되지 아니할 일을 억지로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쫓아가서 벼락 맞는다. 안 해도 될 짓을 괜여 공연히 하려다가 결국 화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요. 자, 찬물에 돌, 즉 지조가 맑고 굳셈을 비유조로 일컫는 말입니다. 다음은 처삼천 벌초하듯. 어떤 일을 대충대충 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처삼천은 먼 친척이잖아요. 내 직접 친척도 아니고, 그죠? 예, 그러니까 굳이 가서 막 열심히 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충대충 해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대충 함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속담이나 이 관용어도 변해요. 자, 속담의 변화입니다. 자, 이걸 이제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하죠. 언어는 사회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속담도 사회를 반영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현 효과 강화입니다. 즉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속담이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의 변화입니다. 의미의 변화. 속담도 의미가 변합니다.
표현 효과 강화를 위해서 이제 속담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속담이 바뀌는, 의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암탉이 울면, 옛날에는요 집안이 망한다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즉 여자 목소리가 크면 그 집안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 이건 그래서 시대가 변해서 이제 의미가 속담이 변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흥한다. 그리고 아예 그냥 속담이 바뀌어 버려요. 왜? 자, 이제 여건이 신장되면서 뛰어난 여성이 오히려 집안을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옛날에는 티끌 모아야 태산. 자, 티끌 모아 태산이었죠. 티끌 모아 태산. 그러니까 작은 거 모아서 큰 것을 이룬다.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이런 속담 안 써요.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속담이 바뀌어 버렸어요. 티끌 모아봐야 뭐가 된다? 티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속담이요, 표현 효과가 강화된 속담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이 번데기란 말을 잘 몰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그 의미를 잘 전달해주지 못하는 거죠. 번데기를 잘 모르는데 이 말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번데기를 다른 말로 바꿔요. 즉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그럼 훨씬 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죠. 잘 모르는 말을 확실한 말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 표현 효과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담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속담의 변화라고 해요. 즉 언어의 사회성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관용표현과 속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무한도전 유재석은 콧대가 높다. 이때 콧대가 높다는 뭐 잘난 체하고 뽐내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무한도전 정형도는 귀가 밝다. 즉 남의 말을 잘 알아듣는다의 뜻입니다. 세 번째, 무한도전 길이는 눈이 높다. 어떤 것을 바라보는 기준 따위가 필요 이상이다. 즉 높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무한도전 노홍철은 입이 짧다. 음식을 가린다. 즉 잘 먹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제3의 즉 새로운 뜻을 형성한 말을 뭐라고 한다? 관용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말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 즉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무엇을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 말을 관용표현이라고 합니다. 손, 크다.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씀씀이가 크다. 이러한 관용표현은 오랜 기간 사용해서 의미가 굳어진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입니다. 그 다음 단어와 단어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거나 또는 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른 말이 들어가거나 또는 뺐을 때 말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관용표현이 아니고 그냥 구인 겁니다. 예를 들면 미역국을 먹다, 먹었다. 이러면 이제 어떤 시험에서 떨어지다, 탈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미역국을 맛있게라는 말을 다른 말하면 집어넣으세요.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다른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이제 뭐가 되는 거다? 관용표현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특정한
자, 임의로 바꿀 수 없죠, 그렇죠? 예, 바꿀 수 없고요. 그다음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시치미를 떼다 같은 경우에는 자, 고려 매사장이 성행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 자, 이러한 관용 표현에는 관용어가 있고요. 이러한 관용어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서 특정적으로 관습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미역국 먹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다가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손을 내밀다는 어떤 관계를 맺다. 그 다음 손을 떼다. 어떤 일에서 빠져나오다. 그죠? 예, 관계하던 일에서 빠져나오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손을 벌리다. 도움을 요청하다. 손을 씻다. 어떤 나쁜 일 따위를 하다가 그 일을 하지 않다. 손에 땀을 쥐다. 어떤 것 따위가 매우 흥미진진하다. 그죠? 예, 손에 땀을 쥐다. 긴장감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손을 놓다. 관계를 끊다. 이 뜻입니다. 손을 잡다. 역시 관계를 형성하다. 손에 장을 지지다. 뭐 확신한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관용 표현 종류 두 번째입니다. 속담이라는 것입니다. 속담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생활 체험에서 얻어진 생각과 교훈, 풍자성을 담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개 완성된 문장 형태임을 앞서 제가 무엇? 관용어와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완성된 문장 형태고요. 교훈과 풍자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국어의 관용 표현, 즉 관용어와 속담의 어떤 공통성과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어떤 쓰임의 예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